자, 이번 시간은요. 자기주도 학습 코칭 관련해서요. 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의 요건 등등에 대한 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인생에서 후회되는 거,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대, 20대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잘 안 하죠.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공부 자체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중파에서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자,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1위는 10대 때부터 40대까지는 다 공부를 좀 많이 못한 거. 대부분 다 공부와 관련된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20대 지나서 후회되는 건 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1위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자녀들에게, 그죠? 40대, 50대 되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것을 대부분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인생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왜 중요한가, 자기주도 학습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배움을 게을리한 사람은 과거를 상실하며 미래도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 비극 시인인 에우리피데스가 남긴 말도 같은 취지, 일맥상통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자기주도 학습이란 것은 젊음의 시절부터 쭉 나이가 들면서 익혀나가야 되는, 연습해야 되는 필수적 기술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요소는 뭐냐? 먼저 시간 관리입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 자발성, 충동 조절, 감정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자기 주도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죠. 시간 관리는 내가, 학습자인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절하고요. 계획해 나가면서 학습을 시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계획 관리도요. 계획 관리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구상하고 실천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 계획에 따라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포인트는 이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남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 능동적으로 세우는 거다. 자, 최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실행이 된다. 이것도 계획을 능동적으로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취지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러한 변화다라고 봅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해진 플랜대로 갔지만 학교에서 이제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구상해서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이제 자발성이죠. 자발성이다. 이거 뭡니까?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이다. 자, 반대말은 타인이 시켜서 학습하는 거죠. 수동적인 학습이죠. 부모가 시켜서, 그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학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장기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충동 조절은요.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를 극복한다. 이것도 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학습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야겠죠. 이러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학습자가 학습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감정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역시 충동 조절과 마찬가지로 감정에 대한 제어 능력도 요구되겠죠.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은 시간 계획, 자발성, 충동 조절, 감정 조절인데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 목표입니다. 제가 그 스페이스 액트에서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면 상담을 하다 보면 목표 자체를 너무 좀 추상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실현 가능하지 못한 계획을 세운다든가 좀 무리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 스마트 법칙입니다. 스마트 법칙. 자, 목표를 세우실 때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 S. 스마트 법칙 S예요. 좀 스피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M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A는 이게 성취할 수 있어야 돼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R은 relevant입니다. 이게 최종 꿈, 내가 원하는 바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T는 time base입니다. 자, 시간에 대한 제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 그 시간.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학습자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좀 스마트한 목표 설정법이 이 5가지 요건인데 이런 것들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등학생 이번에 목표가 뭐야? 이번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잘 칠 겁니다. 자, 이러한 목표는 뉴턴의 목표죠? 스마트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구체적입니까? 네, 구체적이지 않죠. 자, 보시면 스페시픽하지 않고 중간고사에 다가온 중간고사에 잘 친다. 잘 친다가 뭐 어떻게 잘 치죠? 측정 가능하지 않죠. 그 다음에 achievable, 잘 친다. 뭐 이거는 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치면 되니까 다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좀 구체성이 떨어지죠. S가 떨어지고 자, R. 이게 왜 잘 쳐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relevant, 그죠? 목표, 최종 원하는 바, 꿈과의 관련성도 없고 자, T. 시간 제한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를 세울 때도 스마트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PD가 되기 위해서. 그죠? 꿈입니다. 꿈. 항상 꿈, 목표, 원하는 바를 앞에 설정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할 때는 나는 뭐가 되겠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중간고사에서 어떻게 measurable하게 국어에서는 1등급을 영어에서 2등급 뭐 사회에서 2등급 이상의 결과를 얻겠다. 이렇게 그러면 measurable하고 달성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도에 대해서 얼마큼 빼야 되고 그 진도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필요하다면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문제풀이도 실전 문제풀이도 진행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어떤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성적이면서도 정량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목표 설정할 때 이렇게 지도를 해드린다는 거죠. 코칭이 들어갑니다. 제가 학습자와 항상 만날 때 이런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설명을 해드려요. 이 줄탁동시가 뭐냐면 이 사자성어인데요. 제가 이게 어미닭이죠? 어미닭이 이 달걀 안에 이 병아리를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탁동시라는 것은 어미닭과 안에 있는 병아리가 동시에 함께 동시에 알을 쪼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줄이란 뜻은요. 달걀이 부화하려 할 때 알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줄줄줄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탁은요. 당연히 어미닭이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줄줄대는 소리를 듣고 바로 껍질을 쪼아서 깨트리는 것을 표현하는 의성어입니다. 탁탁탁. 그래서 줄탁이란 말이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부화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애쓸 때 이러한 어미닭은 달걀 껍질을 쪼아서 좀 그물가게 하는 거죠. 깨트림으로써 병아리의 부화 과정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안에서 병아리의 노력인 줄과 알 밖에 있는 어미새의 도움인 탁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병아리는 성공적으로 부화한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을 지도하는 이유이자 자기주도 학습의 이치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줄탁 동시와 같은 겁니다. 혼자서 저도 이제 학습자, 내담자, 저는 이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제 눈에는 아직 깨지지 않는 이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깨졌어. 근데 이때 어미새가 살짝만 톡 건드려주면 탁 하면서 이 병아리가 탁 부화될 것 같은데 그걸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알 속에 있는 병아리와 같다. 그죠? 저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는 이 알 밖에 있는 이 어미새와 같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자가 학습의 차원에서 한계를 깨부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을 할 때 저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는 그러한 학습자의 노력을 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알은 이 어미새가 깨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병아리가 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지 조금 더 잘 깨질 수 있도록 한번 탁 쳐주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 발전 차원에서 이 줄탁 동시를 통해서 우리 학습자는 알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는 거죠. 성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스페이스 액트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 전문 멘토고요. 제가 현직 강사입니다. 법을 전공했고 현직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스페이스 액트라는 요 스터디 카페에서 여기 보면 이제 4인실 미팅룸이 있는데요.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멘토링, 코칭이 진행이 돼요. 주 1회요.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 스마트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멘토링을 좀 해드리고 그 외에도 제가 생활관리 차원에서 공부 시간을 10시간을, 일을 1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퇴실 관리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까지 해드리는 방식을 액트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쁜 습관들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티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티칭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저한테. 왜 해요? 설명하기, 가르치기 등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취약한 부분을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자기주도 학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기가 공부한 지식의 어떤 깊이를 좀 더 심오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혹은 내가 모르는 분야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하도록 유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선착순이 15명까지인데요. 한 5명 정도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 상담이에요. 근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도 문의 주세요. 그럼 줌을 통해서 멘토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습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 관련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